이어서 2차씩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국토교통부나 LH 중심이 되겠죠. 주로 4분위 이하, 1에서 4분위 저소득층을 주로 공급하고요. 지방정부나 민간임대주택은 5, 6분위에서 공급을 하는 게 특징이 됩니다. 공공사회주택은 유형이 참 많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 5년 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안 돼요. 전세임대주택 소유권이 개인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민간사회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있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공간 임대주택이 있고 비영리단체가 공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임대주택 정책은 뭐 가장 주거복지의 기본적인 거죠. 공급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주거복지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두 번째는 주택 수당, 주택 바우처, 주거급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노태우 정부 때 공급했죠. 89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50년 공급임대 김영삼 정부 때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임대주택은 김대중 정부 때 했는데 이거는 참 괜찮은 것이 노무현 정부 정책 승계를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계속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고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은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10년 임대, 5년 임대, 4원 임대, 장기전세는 서울시에서 한 10부터 장기전세 주택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행복주택 이런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서울시 사회주택인데요. 서울시가 좀 사회주택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고 법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라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2015년에 만들면서 공급을 했죠. 그리고 형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18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가 토지를 사주면은 민간이 건축하는 그런 주택인데 대신에 시장 임대료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6년에 10년 정도 공급하는 게 있고 준주택형 리모델링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개선해가지고 하는 거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건물이 한두 개 층이 비어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빈집 살리기 리모델링 이건 서울시에서 돈을 조금 지원해줍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게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있고요. 자, 공급 실적을 보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 15년에 한 102호, 16년에 289호, 17년에 272호, 18년에 190, 한 100, 200, 300 이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236호를 했는데요. 보시면 주로 협동조합에서 몇 호씩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사회주택은 295호, 16개 동이 있는데 지금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18필지 해가지고 272호인데 적절한 땅을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하기 확 많이 늘지를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틈새 시장을 메우고 있는 거죠. 자,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정의는 몇 번 이야기했고요. 공급 대상을 보시면은 사회경제적 약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준 취약계층, 주거약자,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그리고 청약, 청년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 무조건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계층보다는 소득 중심으로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 주체에 서울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리모델링 비용 한 50% 정도 지원한데 대신에 시세의 80% 이하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중간 지원 조직으로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경영 컨설팅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1장부터 6장까지 무칙으로 되어 있는데요. 총 29개 조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장과 공동 사업하는 거, 사회주택위원회, 종합지원센터 이런 조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법제처 법령정보 시스템 가가지고 한번 추적해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지도인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고시원 준주택 현건은 주로 여기가 관악구입니다. 관악구에 서울대 근처에 옛날 고시촌 있죠. 그거 많고요. 주로 이제 관악구, 동작구, 금천구, 성북구 이렇게 많고 강서구나 양천구, 강남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 현재는 조금 더 늘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있는데 빨리는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시흥시가 기초단체 중에서는 주거복지가 굉장히 앞서가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만들었고요. 경기도도 좀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전주시는 이제 시범 사업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퍼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택의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주택 첫째 저렴한 가격, 그리고 안정적인 거주기간. 안정적인 거주기간이 몇 년인다는 건 정의는 없는데 보통 아까 6년, 10년 이야기인데 8년 이상을 보통 보고 있고요. 8년 정도 하면은 저금도 하고 독립할 수준이 되니까.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 공동체성을 좀 강화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급 대상은 도시 저소득층입니다. 그리고 아까 4분위 이하라고 이야기했죠. 소외계층,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중산층들을 위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판교 개발하고 광교 개발하고 강남할 때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했어요. 2007년, 8년 이럴 때. 지금 이 분양전환 시기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임대주택이 뭐 10억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고. 자, 공급 주체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한국입니다. 물론 싱가포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외회를 하고요. 지방정부나 뭐 주택협회가 중심이 되는 게 유럽 쪽이고요. 우리나라는 LH, SH, 공기업, 미국은 PH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유럽의 스웨덴, 덴마크 비영리 단체인 주택조합, 주택협회가 하고 있고,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주택 민간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분 시스템인데요. 뭐 소득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 주거 환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배분표를 만들어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 처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에서 우리 검색해가지고 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총자산 개념을 도입했어요. 옛날에는 무주택이고 좀 봤는데 요즘은 자동차 문제 많은 점, 외제차가 있니 없니, 자동차 가액, 그리고 금융자산, 주택, 토지, 부동산, 일반 자산 다 합해가 총자산 개념으로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확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한테 특별히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분 시스템입니다. 자, 이거는 세 가지 주택에 대한 배분 시스템 제가 표를 만드는 건데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중요한 거는 임대기간이 영구다. 임대기간이 50년이다. 임대기간이 10년, 20년이다, 30년으로 통일됐죠.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돈을 85%를 댔어요. 이걸 정부가 50% 됐고, 이걸 정부가 한 30% 됐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고, 입주 대상자는 비슷합니다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종합점수제로 하고요. 이거는 무주택자한테 하고,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청약저축들 많이 공급을 하죠. 이런 그 배분 시스템은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공급 시스템입니다. 공급 시스템은 영구임대주택은 25만원 계획을 했는데 19만원 공급을 했죠. 그 주택공사 지금 LH가 14만원 했고 지자체가 한 5만원 했습니다. 김인상 정부 때 10만원 정도 공급을 하려 했는데 한 8만원 공급하고 말았고요. 이거는 김대중 정부 때 19만원 공급했죠. 주공이 18만원, 지자체가 만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한 50만원 정도 되는 거 알겠는데 DJ 정부 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했고, 계약기간은 영구임대주택 처음에 5년이었는데 2년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부가 맞춘다고 2년을 줄였고요. 대부분 다 2년마다 갱신계약을 하고, 갱신계약할 때마다 총자산 조사해가지고 탈락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배분 시스템이 누구한테 주냐 했는데 입주 자격, 입주자 순위, 우선 배분, 우선 하는 거라고 배분의 기준 이렇게 했는데, 영구임대주택 보시면 점수 100점인데요. 당당 주거 인원 20점, 가구주 연령, 서울시 같으면 당일 시의 거주기간, 가구 원수, 구성 형태, 형 거주지와 주택단지 거리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점수를 환산하죠. 그리고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청약저축 기준으로 하고요. 공민임대주택은 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청약저축도 일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인데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관리 시스템인데 이 관리가 문제가 많죠. 힘들고 특히 이제 LH 지방공기업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냐 직접 관리 위탁을 많이 주죠. 근데 LH는 주로 뉴하우징 지금 주택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입찰 가가지고 민간 주택건설업자 선정해가지고 맡기는 편이죠. 그런데 주택관리공단이 이 주식회사거든요. 근데 공단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LH도 이 민간한테 위탁하고 나면은 그거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그 관심이 없다. 이게 문제고, 또 업자가 하나 선정되고 나면은 교체하기 힘들다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슈를 보겠는데 한 6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유형이 너무 많아요. 그죠? 조금 전에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통폐합이 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는데, 금년에 돌아가지고 주거복지 로드맵 2.0이 발표되면서 이거 통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관리 문제, 선정 문제가 좀 있는데, 입주자를 보면 하도 다양한 계층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예의 예절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거 교육이나 생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 아무나 버리고, 옛날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배뇨하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자, 적절한 임대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 레벨을 정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물론 5년마다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데, 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정치인들의 압력 넣고 이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계속 못 올리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점대하고 막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간혹 생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 왜 중앙기업, 중앙공기업, 중앙정부가 위주로 하느냐, 지방정부가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왜? 재산세는 지방세거든요. 세금은 부담드리면서 지방정부가 임대주택 공급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자, 임대주택 재고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합의가 없어요. 보통 15%, 25%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없어요. 그리고 8%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합의된 기준이 없는데, 우리 회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택이 12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양주택, 임대주택이 같이 섞여 살아야 되는데 주거지 분리 문제, 세그리게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거 공동체를 실현하는 건 불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있고, 주택관리 파트에 일하시는 분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건 주거복지의 명안 그리고 도전인데, 제가 서울신문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주거 급여를 도입하면서 그 문제를 좀 짚은 문제인데, 수업 시간에는 같이 읽어보면서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집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 임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실에서 뵙길 희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